안녕하세요. 충남과학고 1학년 이찬민입니다. 네, 저희는 리튬이온 배터리 4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4대 구성 요소에는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이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세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원리입니다. 충전 원리는 양극에 있던 리튬 원자가 리튬 양이온과 전자를 이온화되고 도선을 따라 리튬 양이온이 전해액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여 저장됨으로써 충전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방전 원리입니다. 방전 시 음극에 저장되어 있던 리튬 원자가 리튬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반응이 됩니다. 리튬 양이온은 전해액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전이 됩니다. 배터리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전기화학셀입니다. 배터리 종류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1차 전지와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구분됩니다. 배터리 주요 원리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화 반응은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이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환원 반응은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이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또 주요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으로 금속이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칼륨, 칼슘 그런 게 있는데요. 이온화 경향성이 높은 쪽에서 산화가 잘 됩니다. 발표 이어서 하게 될 충북과학고 신규환입니다. 첫 번째로 용량, 전압, 수명 등의 측면에서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고,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출력, 수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양극은 전위의 차가 음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높은 에너지 밀도, 출력,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양극재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기에 최근 고성능 양극재의 개발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양극 물질의 종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차세대 양극 물질의 종류로는 스페넬 화합물과 리튬 과잉 산화물, 니켈 과잉 전이금속 산화물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스피넬 화합물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3차원으로 리튬 이온이 전달될 수 있으며 낮은 가격과 환경 친화적인 물질의 장점으로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이런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압과 고온의 작동 온도에서 더 빠르게 성능이 감소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과잉 산화물은 250mAh/g의 버금가는 매우 큰 용량을 나타내고 발견된 양극재 중 가장 큰 용량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낮은 쿨롱 효율, 낮은 전기 전도도 평균 전압 감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니켈 과잉 전이금속 산화물은 니켈 함량이 80% 이상일 때 리튬 과잉 산화물 다음으로 높은 용량을 나타냅니다. 또한 생산 단가가 매우 낮으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안정성 하락과 빠른 성능 저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양극 물질의 성능 향상 방안으로 도핑과 표면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핑과 표면 처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 진행하게 될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강양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준 수소 전극은 무엇일까?입니다. 표준 수소 전극은 수소이온 용액과 수소 기체가 백금 전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촉 전지입니다.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를 0V로 정함으로써 전위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표준 수소 전극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표준 전극 전위는 무엇일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수소 전극은 관촉 전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에 원하는 환원 전극을 장치해서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환원 전극의 표준 전극 전위입니다. 환원 전극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표준 전극 전위를 표준 환원 전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는 표준 전극 전위표인데 잘 보면 수소의 경우에 전극이 0V인 것을 보아 표준 수소 전극이 전위 측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 전극 전위와 깁스 자유에너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식은 이와 같습니다. 델타 G는 깁스 자유에너지, N은 반응식에서 이동하는 전자수, F는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E는 표준 환원 전위입니다. 반응식과 표준 환원 전위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을 통해서 그 전지 깁스 자유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이면 깁스 자유에너지가 음수가 되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반대로 표준 환원 전위가 음수이면 반응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연과 구리로 이루어진 갈바니 전지에서 전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보면 아연은 수소보다 이온화가 잘 일어나고 구리는 수소보다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고 이를 연립하여 전체 반응식의 전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위가 1.10V가 나오는데 전위가 양수이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 내용 및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의 파워소스인 배터리가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동시에 더 저렴하길 바라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성능의 전극 물질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구할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용 바나듐 산화물 양극재는 상용 양극재들보다 이론 용량이 크고 열적, 화학적 안전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와 리튬이온 전도성이 낮고 리튬이온의 삽입 혹은 탈리 시 구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바나듐 산화물 양극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기화학 이론 및 물질 구조와 특성에 대해 연구해보고 XRT와 SEM을 통해 소재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뒤 전극과 코인스를 조립하여 전기화학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성능 바나듐 산화물 양극 개발 방법을 논의해 볼 것입니다. 네, 자세한 연구 계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